예,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증시 핵심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지나갔고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조금 관망세, 횡보세로 예측들을 시장은 하는데 이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번 주 코스피는 위아래 좁은 박스권이 지속된다라고 있는데 그 박스권 자체가 아마 위아래로 한 100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좁기 때문에 좀 뭐 말씀하신 대로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일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현재 구간이 낙폭이 정말 가대한 구간이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FOMC 그 점도표를 보면 오히려 내년 말 예상 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분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에 안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이 정말 가속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들이 이제 북클로징을 통해서 매매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방안 등을 기대하기도 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이제 관심이 금리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또는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 좀 더 주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간의 중요도가 그래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높은 금리 수준에도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면 시장이 긍정적인데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 지표가 강하게 좀 지속될 수 있다면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장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향후 기업 실적의 전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건데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금투세 유예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주 조건이 기존 10억에서 뭐 20억 또는 그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이 확실히 좀 발표된다면 연말까지 시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올해 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주 조건 동결을 대비해서 미리 선취 매도를 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매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이런 대주 조건 상향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면 지금 최근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 또는 소폭 반등하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다시 전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중기 추세가 다시 하락 전환하지 않았고요. 또 현재와 같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류가 지속된다면 결국 새해를 맞이해서 자연스럽게 1월 효과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위로도 좀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아래로도 그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계속해서 주목은 되는데 실적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얘기도 나오면서 흔들거립니다. 21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는군요.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나요? 네, 사실 지난 국내 시장에서 9월 말에 시장을 돌렸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영업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감산 또는 뭐 여기 투자 축소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도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실적 전망은 9월, 10월, 11월 합계 실적 전망이 매출이 41.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적자라 전환해서 한 1.14센트 정도 적자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상태에서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반도체 가격도 10월에 크게 하락했고 11월은 약간 조정 국면 그리고 현재 12월에도 지금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도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시장에 알려진 투자를 사실 내년에 올해 대비 한 50% 줄이고 한 20% 규모 감산한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속소 및 감산 확대를 좀 언급할 경우에는 현재 높아진 재고 수준에는 상승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고 여기 이제 재고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발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가능성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실적 발표가 싱거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좀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져도 손해 보는 그런 장사는 아닌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익 축소는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익 축소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재무 구조와 공정을 바탕으로 생산과 투자를 좀 유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이익 증가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는 삼성전자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향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한정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만 하락을 하면 진바닥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꼭 매수하는 종목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선호하신다면 삼성전자 공략 종목으로 선정하시고 수익률 뭐 한 40% 이상의 극대화를 추구하신다면 SK 하이닉스가 결국 향후 이제 다가오는 뭐 1분기 내까지 좋은 공략 종목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일방적이지는 않고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혼재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다는 건지 매수 기회라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립 이상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시기를 조절하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네. 지금보다는 1분기가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라고 네, 네.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분할로 뭐 꾸준히 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정하신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성장주들도 뭐 네이버, 카카오, 특별히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 쇼커보드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다가 검찰 고발 얘기 있으면서 좀 밀렸어요. 오늘은 또 좀 올라오는데 카카오그룹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카카오그룹주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까지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성장주가 지금 금리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좀 또 애매해진 관계로 상당히 좀 투자 매력들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그룹주가 지금 11월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의 반등에 연동한 면도 있었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에 따른 쇼커버링 증가로 인해서 수급 개선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카카오 3인방 고점 대비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은 아직도 많이 비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방송은 있지만 근데 지금 실적만 놓고 예상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카카오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42배 정도 되는데요. 뭐 경쟁자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인 네이버는 23배 수준으로 거의 한 절반 수준이고요. 또 카카오페이는 내년까지 영업 적자 지속 전망이고 24년 그래서 예상 실적으로 보면 PER이 지금 한 15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예상 기준으로 보면 PBR이 한 2배 정도로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뭐 은행이랑 꼭 비교가 꼭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KB금융이 지금 0.4배 정도 되니까 아직도 높은 수준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 3인방 모두 지금 성장주가 선호되는 구간으로 시장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시장 대비로는 언더퍼폼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간 반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되었거나 아니면 하락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으로 좀 연결해 본다면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 축소 후에 추가 하락 시 지진파는 전략으로 좀 전략을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점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상승 전환에 실패했을 때는 매도하고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면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라면 뭐 현재 시점에서 뭐 20, 30% 반등해봤자 뭐 이게 가격이 무의미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결국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지 못한다면 보유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반전이 확인된 이후에는 꼭 추가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이 보유 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일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나이키, 페덱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업 실적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주택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찰하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23일 미국 11월 PCE 물가 지수, 그리고 12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는 뭐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일단 지난주까지는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했다면 여기서 저는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 가능하는데 그래서 저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해서 한 2,300 근접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2,400이 넘어가면 매도를 준비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업종군으로 매매를 좀 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쉴 때 저점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내년 실적의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매매도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내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정된 이벤트 중에서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주가 변동성 확대되면서 흐름이 좋았던 것이 CES 2023 관련주인데요. 따라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뭐 혼합현실, 뭐 VR, AR, XR 관련주와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관련주까지도 연말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전략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거래일이 많지 않아서요. 조금 투자자들은 쉬고 싶은데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주간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